박근호의 빅샷입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백화점입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어제 막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떠한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어제 백화점 관련주들이 사실 다 좋았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백화점 쪽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3%를 올리면 좋을 텐데 12.5%를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올렸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보여줬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누스인데요. 이제 지누스가 일단 뭐 어떤 영업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관세를 환급을 받았어요. 그 이제 덤핑 관세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해서 관세를 환급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현대백화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어제 주가의 퍼포먼스도 좋았고요. 무려 6곳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대백화점 어제 차트는 어떨까요? 네. 굉장히 좋았죠. 이제 뭐 전고점 뭐 가볍게 돌파를 하면서 현대백화점과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던 때 이후로 한 달 이상 좀 횡보를 하는 좀 지루한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좀 약간 힌트가 좀 나왔고요. 어제 좀 굉장히 좋은 10% 넘게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화살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보이는 구간에서 굉장히 다 이제 체결 강도가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누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매출 비중이 조금 해외에 많은 그런 침대 관련된 브랜드들이 좀 흔들렸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과연 현대백화점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5일, 일주일, 한 달, 3달 체결 강도 꽉 차 있는데 이 당일 체결 강도도 굉장히 좀 이 빨간색 선이 그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떨어졌는데 체결 강도가 높았던 날이거든요. 근데 이날도 뭐 약보합이긴 합니다만은 180이 200이 넘는 체결 강도. 그다음에 이거일 전이죠. 오늘 기준으로 171%, 1.3% 빠졌는데 밑에도 보면은 1.4% 빠진데 그러니까 몇 개 빼고는 떨어진 날이 수급이 더 좋았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올라간 날보다 떨어진 날의 수급이 더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받쳐져 있고 5일 체결 강도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지루한 구간에서 지루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진 않았다. 체결 강도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10%가량 올랐는데 67,6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 12.5% 목표 주가 올린 게 한 9만 원인데요. 과연 9만 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현대백화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그리고 30일, 20일 그리고 60일이 깨지지 않느냐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은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약간 관세와 관련돼서 좀 약간 프리하게 올랐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보다는 좀 약간 테크 쪽이 좀 오늘 강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좀 조정 받아도 좋고 올라도 좋고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새로 이제 진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체결 강도 유지되면서 살짝 조정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체결 강도 높은 날 그때 조금 관심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까지 꽉 차 있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예시 종목은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 오늘 두 번 연속을 들고 오셨는데 건설주는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한번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제 건설주가 왜 올라가고 있냐, 실적이 좋아지고 있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업황이 좋아지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작년 24년도 이제 12월 달 말서부터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의견은 뭐 가장 큰 거죠.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들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거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 홀텍과 SMR 관련돼서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현대건설이 SM
SMR 관련돼서 상당한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이제 홀텍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SMR 관련된 어떤 빅4 중에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줄었는데 왜 시장에서는 호평을 하고 있느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00억 흑자 예상하는 기업이 300억 흑자 내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500억 적자 예상했던 기업이 300억 적자를 내면은 주가가 올라가듯이 현대건설이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가덕도 신공항 이제 현대건설이 포기했거든요. 네. 포기를 했다라기보다 이제 국토부가 계약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 설계를 바꿔야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건설 기간도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계약 중단을 어떤 발표를 했는데 전혀 주가가 안 흔들린 것. 과 관련돼서 보면은 현대건설이 이거를 지어도 사실 이게 돈이 뭐 안 될 것 같다 그런 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주가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살표가 굉장히 앞쪽 단에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나오는 네, 걸로 1월 달에 확인되는데요.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풀리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런 주식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떨어지면 이걸 팔아야 될지 갖고 있어야 될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주가 흐름이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줄 때도 굉장히 러프하게 조정을 주면서 그 다음날 바로바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어떤 주가 조정을 주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 하락분을 상쇄를 해주는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을 뭐 보여준다 손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월 한 달 체결 강도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월 달 거는 보여주지 않고 네, 있고요. 정말 일찍 나왔습니다. 정말 네. 일찍 나왔고 지금 3달 체결 강도, 20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너무 지금 좋은 흐름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일 체결 강도도 사실 거래량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좋게 퍼포먼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안은 특별하게 어떤 리스크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나는 좀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현대건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네. 기업인데요. 어떠한 부분 저희가 주목해 볼까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전공정 위주의 어떤 네. 그 장비를 만들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후공정도 진출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공정에서 이제 오버레이라는 이제 장비를 우리나라 거의 독점으로 전 세계 독점이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미국 이제 KLA랑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웨이퍼 위에 회로를 계속 쌓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똑같은 회로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회로를 쌓는데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지 회로가 그걸 만드는 기업이 그 검사를 하는 장비가 이제 오버레이 장비거든요. 그게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슈 보니까 뭐 고객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뭐 신규 장비 매출로 인해 성장이 기대된다. 증권가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저희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사 확대는 이제 일본 이제 제가 봤을 땐 키옥시아인 것 같고 네. 발표는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떨어진 것을 만회하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호는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고요. 신호가 나오고 나서 중간중간 잠깐 조정받을 때 체결 강도가 계속적으로 좀 어떤 신호를 유지를 시켜줬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신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4월 23일 날 화살표가 있던 날이었네요. 네. 거래가 좀 많지는 않은데요. 그날 4% 이상 올랐을 때 당일 체결 강도 230이 굉장히 좋은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오랜만에 들어갔거든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일주일 정도 한 달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역시 좀 약간 그 반도체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걸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 종목 세 번째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기대되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시세를 어떻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특히나 석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볼 텐데요. 현대 오토에버를 오늘 현대를 세 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모멘텀 짚어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는 잘 아실 테고 현대에서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캡티브 매출이 굉장히 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죠. 1분기 영업이익이 267억으로 전년 대비 13.1%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게 2분기로 바로 이연이 될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좋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대 오토에버를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표에서 같이 이제 이 선은 이제 현대기아자동차가 투자하는 그 양이거든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현대 오토에버의 어떤 매출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러면 저희 차트와 함께 체결 강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호가 나오고 계속 올랐네요. 하루 제외하고는. 네. 자, 일단 신호가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차 관련주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관세, 뭐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같이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러프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N자형으로 가격 조정 한번 꺾어주고 가는 구간에 연출이 되지 않을까. 뭐 특별히 이제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뭐 더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 부분 좀 염두에 보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렇다면 체결 강도 볼 텐데요. 4월 29일 날 나왔고요. 지금 거의 한 6, 7거래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당일 그리고 한 달도 들어갔네요. 네. 한 달 5일 당일 체결 강도 모두 100을 들어가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어제 이제 1% 조금 더 올랐는데 체결 강도 200은 좀 의미가 있는 체결 강도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도 주가의 상승과 맞춰서 7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대 오토에버 과연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이제는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HBM 관련 기업인 제우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제우스가 이제 HBM 관련주로서 사실 가장 못 오른, 가장 좋았는데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장 못 오른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실적 보면은 뭐 사실 퀀텀 점프라고 불려도 어떤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고 세정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그 TSV라고 해서 이제 간극을 통과시키고 나서 밑에 웨이퍼를 닦는 세정 장비는 제우스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하고 계신 모멘텀인데요. 실적이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실적 너무 잘 나왔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거의 타 클래스의 실적을 좀 찍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593%. 사실 23년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우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로서 지금 기술력은 손색이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로봇이 움직일 때 제우스가 약간 움직이는 듯한 뭐 어떤 느낌은 줘도 주도적으로 로봇주가 갈 때 같이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우스가 이 로봇 관련돼서도 상당히 좋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에서는 BOE와 같이 이 로봇 관련돼서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대비 주가가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가 위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좀 억울하죠. 그러네요. 올해 이제 이건 올해 차트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으면 작년에 좀 약간 올랐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오른 기업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았을 때 못 올랐고 올해 실적을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차트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상승 후에 조정이 좀 약간 세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바닥도 다지는 하반 경직성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일단은 한 달 정도 구간에서 고점 돌파하면서 윗꼬리에 거의 없게 끝나는 모습이 상당히 좀 깔끔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어제 당일과 5일 체결 강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네. 한 달 체결 강도도 아직이고요. 세 달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는 이제 90을 살짝 넘은 상황인데 가장 이 체결 강도로서 매수에 가장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일주일 체결 강도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오랜만에 들어갔고 당일 체결 강도도 체결 강도도 187% 정도 기록을 하면서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상당히 좋게 좀 증가를 했고요. 시장에서 좀 관심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제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세정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로봇 기술력까지 있는데도 다소 아쉬운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제우스입니다. 우선 지금 딱 초입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포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주가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을 네. 선택해 주셨네요. 네. 저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사실 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태양광과 이제 케미칼, 화학 쪽 두 개인데 지금 케미칼 쪽은 굉장히 안 좋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이제 태양광이 그걸 좀 약간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도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근데 의외로 태양광이 잘 나오면서 이 케미칼 쪽에 적자를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하나솔루션을 그 체크를 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오늘 그 체결 강도 상에서 과연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케미칼에 대한 뷰가 시장이 안 좋은데 네. 그 태양광 쪽으로 뷰가 이제 옮겨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얼마만큼 온주기수 있나를 저 스스로도 한번 계속 지켜보려고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빅자 종목 오늘 하나솔루션 선택을 해주셨고 네. 우선 안 좋은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이게 다 이제 케미칼 쪽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주원 투자 재원이 뭐 마련이 돼야 된다. 일단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어떤 그 케미칼 부분 관련돼서는 아직은 시장에서 좋은 소식은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이 부분 뭐 케이블 소재 관련돼서 좀 약간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와이어 앤 케미칼이라고 이제 케이블 사업 부분 관련돼서 최근에 좀 신사업으로 어떤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그 적자가 되고 있는 케미칼 부분을 이제 네. 좋아지고 있는 태양광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상쇄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솔루션 매출 규모 상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올해 이 케미칼 부분의 적자가 네. 완벽하게 사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줄고는 있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 쪽 관련돼서 네. 이거를 이제 덮을 수 있을 만큼 시장에서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우리가 뭐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쵸. 업황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은 태양광 쪽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부터 많이 오르겠습니다만 결국엔 나중에 케미칼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주가를 보시면 돼요. 롯데케미칼 주가가 언제 똑같으니까 어차피 업스트림 기업이니까 롯데케미칼 주가가 시장에서 이제 어떤 업황이 개선되면 올라간다. 그럼 하나솔루션은 저는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차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태양광 뭐 이슈 받고 하면서 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많이 네. 올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5일선 위쪽에서 약간 그 가격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고요. 기간적인 조정만 2번 정도 주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패턴이 좀 그 어떤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네. 거래량도 이제 급등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네.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거래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이랑 최근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단기간에 주가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서 체결 강도를 한번 저 스스로 한번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체크를 해보려고 한번 하나솔루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나솔루션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 텐데 우선 거래량이 계속 좀 많은 상황이고요. 거래량 굉장히 네. 많죠. 굉장히 네. 많은데 어제 음봉이었죠. 사실 차트상으로는 어제 음봉이었는데 전일보다 살짝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화면에서는 이제 강보합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체결 강도 뭐 100 이상으로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일주일 한 달 체결 강도 계속적으로 100 이상 들어갔고 세 달 체결 강도도 지금
20% 초중반에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우솔루션 수급이 과연 계속적으로 들어올지 이제 체결 강도상에서 음봉 2개 나오면은 사도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좀 강조해 주셨던 게 우리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기는 게 체결 강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과연 하나솔루션을 통해서 선행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